5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억 중반에서 10억 정도를 생각하면 되니까 서울 내에서 요 정도 호재가 있는데 9억대야 그러면은 비싸게 느껴지진 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가가 조금 별로라고 느낀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서울원 아이파크 들고 갈까요? 포기할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5일 날 특별 공급 이제 신청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순위 하고 하니까 아마 발표가 난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거 내가 일단 선당 후금을 했는데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거고 당첨이 되지 않으셨지만 서울원 아이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이걸 피를 주고라도 사야 되나? 물론 이제 1년 뒤에 살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난리죠. 서울원 아이파크가 거의 뭐 호갱노노에도 계속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부동산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구조가 나와서 그거 뭐 분양가가 비싸니 구조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딱 쉽게 답이 나오는 게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아파트들은 나중에 결국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죠. 정말 욕 먹을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건지, 정말 고 분양가가 맞는 건지, 이 입지 가치가 정말 미래 가치가 좋은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 가치가 다 반영되어 가격에 나타나 있는 건지 등을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보려 그래요. 일자리 호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지 가치에 대한 분석이나 타입에 대한 분석, 구조나 향 이런 분석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구조의 안 좋은 점, 향의 안 좋은 점, 입지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이거보다 더 오를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장점인 비교 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비교 평가를 통해서 현재 그 가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원 아이파크를 들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동북권에서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가치가 별로 없지만 미래 가치가 좋아질 곳 중에 탑 1, 2, 3를 뽑는다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문휘경 뉴타운보다 장이 뉴타운보다 오히려 현재 가치 대비해 가지고 미래 가치가 점프할 거를 생각한다면 넘버 원이라고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천지개벽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일단 일자리 호재가 있죠. 현대산업개발 이게 이제 본사 건물 이제 시안이죠.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본사 직원들만 한 1,800명 정도가 될 거고 여기에 짓는데 인력이 또 투입되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오면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주변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인프라가 좋아지는 호재가 있고 GTX-C 그 다음에 이번에 GTX-E도 발표가 되면서 GTX-C와 E가 동시에 지나가고 원래 있었던 1호선, 경춘선 이 밑에 쪽으로 6호선, 석계역까지 교통의 이제 동부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만한 여기 광운대 역세권 바로 옆에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주상복합이면 동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연결되지도 않고 도보 10분을 걸어가야 되는 게 무슨 그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8개 동이 있어요. 맨 위에 두 개가 이제 민간 임대동인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광운대 역세권이 이쪽에 있으면 아마 제일 먼 동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적게 걸리는 동안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겠죠. 광운대 역세권에서
GTX-C를 타고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확실한 교통 호재가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용산 아이파크몰 아시죠? 그런 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춘선 숲길이 이제 쭉 이제 개발이 되면서 더 예뻐지고, 그다음에 아이파크몰처럼 영화관 들어오고 쇼핑몰 들어오고 하면서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슬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 호재,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고민하고 있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싸다라고 느끼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3억 중반에서 14억 정도가 나오고, 발코니 확장비랑 그 다음에 에어컨 뭐 5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14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가 14억 정도고, 5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억 중반에서 10억 정도를 생각하면 되니까, 서울 내에서 요 정도 호재가 있는데 9억대야 그러면은 비싸게 느껴지진 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가가 조금 별로라고 느낀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나 향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 구조나 향에 대해서 설명하신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이면창이 돼 있고, 어디에는 들어오자마자 현관 창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큰 불만 두 개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59 타입, 72 타입, 74 타입이 방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방이 두 개면 당연히 그 방들의 크기는 더 클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넓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벽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옵션을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5구 타입도 막 방 3개, 4개를 뽑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여기에 5구가 이제 방이 두 개밖에 안 된다고? 거기다가 5구가 아니라 74, 30평대도 지금 방이 두 개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게다가 향도 남동향, 남서향이 아니라 북동향, 북서향을 뽑아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북향이면 못 산다. 호재가 있으면 뭐하냐? 난 북향에서 못 산다. 이러면서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입지 가치가 일단 노원구 월계동에 이제 위치해 있긴 한데, 사실은 성북구 생활권에 가깝죠. 왜냐면 바로 옆이 이제 장이 뉴타운이고,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문휘경 뉴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전농답신 뉴타운이 있고, 청량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왕십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동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중심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동대문구 거쳐서 성북구 거쳐서 노원까지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입지 가치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노도강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입지에 14억이 맞냐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포기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주변에 어떤 단지들과 같이 봐야 되는지 입지 가치를 조금 더 제가 봐드릴게요. 서울원 아이파크 위치해 있는 데가 광운대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도 여기가 이제 지상철이에요. 그래서 지상철 소음 이슈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 철도뷰가 나오는데, 이걸 뭐 지하화해 가지고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서쪽과 동쪽이 일단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려면 여기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한데, 일단 요걸 어떻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하느냐가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것들을 좀 층고를 높여가지고 이 위쪽으로 차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몇 개 이렇게 놓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저층에 이제 아마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고층은 그런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저층에 대한 비선호가 미분양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가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게 뭐냐면, 월계 시형 아파트죠. 동부권에서 가장 기대주로 꼽히는 미미3이죠. 미미3까지 같이 개발이 되면 아마 미미3 세대수가 6,700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3,000세대가 넘고, 여기가 6,700세대면 요거만 합쳐도 여기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요것만 해도 하나의 마을이 되고, 이 밑에 쪽엔 뭐가 있죠? 바로 장인 뉴타운이 있죠. 그래서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고롱하늘채, 꿈의숲 아이파크, 그다음 퍼스트 아이, 포레카운티뿐만 아니라 4구역, 6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계속 들어오죠. 10구역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장인 뉴타운까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엄청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경관도 바뀌고 인프라도 바뀌고 조금 지나면 학군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월계 동신 아파트도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쪽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학군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학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 학원가만 있으면 학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입결도 좋아야 되고 학원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원가는 그래도 서울의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인 중계 학원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청구 3차, 건영 3차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학원가의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도 넘버 5 안에 정도 들 만큼 중개 학원가는 유명하고 여기 입결도 되게 아직까지도 잘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중계동 학원가까지 서울원 아이파크에서 간다 그러면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고 다만 이쪽이 학군이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이제 비교를 하려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을 제가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상계동에서 이 아파트들이 전부 새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바뀐 데 중에 하나가 포레나 노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계주공 8단지였는데 이 포레나 노원의 시세를 추종할 겁니다. 얘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축인 90년대 아파트인 청구 3차와 건영 3차 요 아파트들도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서울원 아이파크보다 조금 더 저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장인 뉴타운이죠. 장인 뉴타운에서는 사실 꿈의 숲 아이파크보다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연식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차이 나니까 서울원 아이파크가 당연히 비싼 게 맞는데 이 아파트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시세를 추종할 거고 이 아파트보다는 지금 더 최근에 들어오는 레디언트라든지 4구역, 그다음에 라디우스 파크라든지 6구역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원 아이파크와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해서 가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장인 뉴타운의 이 입지보다는 서울원 아이파크의 입지 자체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광운대 역세권을 끼고 있고 여기 주변 인프라가 다 개선이 되고 미미삼까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기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인 뉴타운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로 여기가 형성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에 밑으로만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바로 이문휘경 뉴타운입니다. 이문휘경 뉴타운이 이렇게 있고 휘경 SK뷰 있고 디센시아 여기 있죠. 아이파크자이 그다음에 아직 개발이 덜 된 4구역 있고 그다음에 라그란데까지 보시면 라그란데 이제 요렇게 있는 겁니다. 라그란데 쭉 요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라그란데 아이파크자이 디센시아 요 세 개 단지와 비슷한 시세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입지 가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쪽 단지들에 많이 밀릴 만한 단지들은 아니다. 그래서 시세가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장인 뉴타운의 요 단지들, 이문휘경 뉴타운의 요 단지들, 중계동의 대장인 청구 3차, 건영 3차, 그다음에 노원의 현재 대장인 포레나 노원. 요 아파트들을 이제 계속해서 시세를 트래킹하면서 이 단지들이 어느 정도 시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서울원 아이파크의 시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보실 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위인 아파트들이 주변에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 단계 위는 어디 있냐면 기름미아 뉴타운에서 기름 뉴타운의 대장인 센터피스와 클라시아 이 두 개 단지가 시세가 비쌉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지들은 물론 연식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하게 가거나 이 단지들이 조금 더 비싼 게 적정 시세라고 저는 봅니다. 입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름 뉴타운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쪽이 나름 학군이 괜찮습니다. 이쪽에 영훈초등학교를 보내려고 강남맘들이 이쪽에 또 많이 오고 영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아들들이 많이 다니는 영훈국제중학교가 있고 영훈고등학교는 뭐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영훈고등학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학군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뉴타운에 대한 선호도 그래서 연식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기름 센터피스와 클라시아 아파트가 서울원 아이파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청량리 쪽 보시면 전농답 신인 뉴타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농답 신인 뉴타운의 대장은 크래시티고 제가 계속 작년부터 저평가가 되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적정 시세로 이제 올라온 크래시티가 현재 한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시세인데 저는 이 크래시티의 시세와 서울 아이파크가 비슷하게 가거나 크래시티가 조금 더 높은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분양가도 거기에 이제 거의 맞춰가지고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가자 그러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여기가 이제
얘네들도 주상복합이거든요. 전반적인 호지의 크기나 입지 가치 자체가 청량리가 더 좋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6억에서 뭐 18억, 뭐 비싼 건 20억까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싼 가치로 서울원 아이파크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쪽 조금 더 중앙으로 돌아오면 성동구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신설동역이 2호선 지선인데 도보권이긴 하지만 입지 가치가 조금 애매해요. 학교도 없고 중심에서 가깝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요런 단지들과 시세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도 한 15억에서 16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과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더 싸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비교군을 비교했을 때 서울원 아이파크가 조금 더 입지 가치가 나서 조금 더 비싸게 생각되는 단지들, 포레나 노원, 그다음에 청구 3차,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고, 그다음에 장인 뉴타운의 꿈의 숲 아이파크 아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휘경 SK뷰. 지금 현재 디센시아라든지 라그란데라든지 이런 데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가 되고 분양권 말고 실제 이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물의 시세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서울원 아이파크의 시세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장인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숲 아이파크보다는 라디우스 파크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아이파크의 시세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지금 이 시세보단 비싸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포레나 노원의 가격이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꿈의 숲 아이파크 장인 뉴타운이죠.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청구 3차 중개학원가가 있었던 청구 3차가 12억에서 12억 5천으로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휘경 SK뷰가 이문 휘경 뉴타운인데 여기도 12억에서 12억 3천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형성돼 있고, 예전에 그래프를 봐도 비교 평가를 붙여봐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 중에서 청구 3차가 뭐 전세가도 그렇고 제일 비쌌는데 포레나 노원이 의외로 전세가가 이렇게 높은 거 볼 수 있죠. 노원에 얼마나 신축이 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교평가 가격을 해봤을 때는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선, 근데 이 비교군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게 맞다라고 봤으니까 12억에서 13억 정도, 요 정도를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비교군을 봤을 때. 그런데 서울원 아이파크보다 조금 더 괜찮은 단지들, 입지적으로 조금 더 상위인 단지들을 비교해 보면 아까 레미안 센터피스, 레미안 크레시티 있었고, 여기는 이제 전농답신 뉴타운이었고, 그다음에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여기는 청량리역 주상복합이었고, 신설동역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시세가 뭐 14억 5천에서 15억 5천, 14억 5천에서 15억, 14억 5천에서 15억, 이제 여긴 조금 비싸죠. 16억에서 18억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 15억 수준입니다. 15억 수준이면 지금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 평가를 해보면 크래시티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제가 이제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다 치고 올라와서 제자리를 이제 찾은 건데, 보시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4개 단지와 이 4개 단지 사이 정도 어느 쯤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현재 가치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억 정도.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현재 가치로 맞는 겁니다. 주변의 비교군의 현재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12억 정도, 긍정적으로는 15억 정도, 84 타입 기준입니다. 이게 구조가 좋던 안 좋던 어쨌든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는 보수적으로 보면 12억, 긍정적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를 보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서울 원아이파크의 중요한 건 미래 가치잖아. 미래 가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미래 가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연앤 힐스테이트는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광교의 이이동에 있는 자연앤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판교원 9단지 한림 프레버는 서판교에 있는 단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광교와 판교 중 어디가 더 상급진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판교를 뽑을 겁니다. 물론 동판교가 아니라 서판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판교가 조금 더 상급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가격을 보셨을 때 원래 판교원 9단지 한림 프레버의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때쯤에 뭐가 생겼냐면 이 광교의 광교중앙역이 요때 개통이 됩니다. 이때까진 얘기만 있었던 거예요.
이때 개통이 되고 나서 실제 사람들이 이걸 개통을 해서 이용하고 나서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연인 힐스테이트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왜? 광교는 교통, 신분당선만 뚫린 게 아니라 그 광교 자체가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뭐 갤러리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과 학군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광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입지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현재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14억에서 15억 사이대에 이 두 개 단지가 둘 다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원래 자연인 힐스테이트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 자연인 힐스테이트 광교가 갖고 있는 입지 가치, 미래 가치의 힘으로 가치가 나중에 갔더니 비슷해졌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거주 가치인 전세 가격은 여전히 판교형 구단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입지 가치를 봤을 때 서판교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와 실거주 가치가 동시에 섞여 있는 이 매매 가격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왔다. 전세 가치가 매매 가치에 비해서 많이 뛰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동탄과 분당을 비교했습니다.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이거는 여기가 이제 동탄역이 있으면 도보권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GTX A 노선 동탄역이 뚫리면서 훨씬 더 그 입지 가치가 좋아졌고, 동탄 전체적으로 일자리 호재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인프라나 일자리가 굉장히 개선이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분당이 좋아요, 아니면은 동탄이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지 가치적으로 분당을 뽑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분당 구미동에 있는 까치 대우성경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원래 가치가 어디가 더 높았죠? 가격이 까치 대우 롯데성경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호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가격이 비슷해졌죠. 동탄이 계속 좋아지면서 가격 전고점이 거의 똑같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졌었고, 현재 가격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억에서 1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아래로 꺾일 때 호재만큼 올라갔던 만큼 하락폭도 클 수 있다. 그럼 서울원 아이파크의 경우도 만약에 내가 이런 호재가 있는 게 바뀌지는 않는데 서울이 만약에 하락장이 왔어. 그런데 지금보다 사람들의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생각이 더 부정적이 됐어. 그렇다면 그때가 서울원 아이파크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교훈은 앞선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탄처럼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그 입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상급지보다도 그 상승률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당의 실거주 가치가 훨씬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만큼 투자 가치를 높게 쳐준다라는 겁니다. 실거주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투자 가치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탄이 지금 까치 대우 롯데성경과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구조, 향, 타입, 환상형이 없고 전부 타워형인데 타워형도 구조가 다 이상하게 생겼네. 꺾여 있고 막 창고가 세모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단지인데 논란이 있었던 단지는 어디였을까? 제가 갖고 왔습니다. 헬리오시티,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두 단지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장 논란, 주방뷰 논란. 소도시 규모의 단지고 시각적으로 좀 답답한 인상. 실제 용적률과 건폐율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지의 특성상 닭장 같은 인상, 일조권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밀도가 낮은 편인데 닭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는 여전히 송파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논란의 정도는 가격 상승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일부 타입에서 주방 간 창문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과 1.5m에서 2m 떨어진 곳에 창문끼리 마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불투명 애칭 유리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창문 위치를 눈높이보다 낮게 배치했다, 창이 작아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입장도 있었지만 실거주 입장에선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딱 가봤더니 진짜 바로 닫는다, 말하면 여기서 바로 들린다, 이런 것들의 이슈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데를 왜 분양을 받느냐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14억이 올랐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가 13억이 넘는다고요. 얼마나 이때가 싼 겁니까?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분양받으려고 했었나요? 안 받으려고 했죠. 이때 막 인제 공포를 주장하시는 분들, "야 여기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지금 10억이 넘게 올랐죠. 이런 아파트들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도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구조가 그게 뭐냐? 어떻게 5구 타입이 방이 2개밖에 없냐? 7사인데도 어떻게 방이 2개밖에 없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들에도. 그래서 뭐 똑같이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아파트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동탄역 롯데캐슬,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화서역 파크 프로주. 요게 많이 이제 비슷하죠? 화파프라고 불리는 인덕원 프로주 엘센트로. 인덕원 역세권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그 화파프도 마찬가지죠.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입지 가치가 좋아졌지만 지금 수원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단지. 여기가 무슨 서울도 아니고 광교인데 무슨 15억 하는 게 맞냐라고 했던 단지. 동탄인데 무슨 16억이냐 했던 단지. 5억이 안 됐던 분양가 너무 쌌기 때문에 11억이 올랐고, 여기도 5억이 안 됐던 분양가였는데 11억이 올랐습니다. 11억이 아니라 11억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가는 거의 16억이었고 여기도 16억이었고 여기도 거의 5억 정도였는데 분양가가 12억에서 13억 정도 하죠. 그리고 인도건 프루지오 엘센트로도 거의 5억 조금 넘는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최고가가 16억이 넘었었죠. 물론 논란이 다 있었던 단지들이지만 이 단지들의 특징은 전부 호재가 있었고 그 호재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거나 변하지 않는 호재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가 갖고 있는 모습과 똑같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 서울원 아이파크의 가격과 동행하지 않을까요? 왜? 서울원 아이파크의 호재는 변하지 않으니까. 구조나 향 논란도 있었지만 그 아파트들도 결국에 입지 가치를 따라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미래 가치. 입지? 오케이. 장인뉴타운보다 조금 더 멀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옆에 미미삼도 있고 밑에 장인뉴타운 개발되면서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HDC 본사 이전하고 전반적으로 그쪽에 일자리도 개선이 되고 경춘섭길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좀 있으면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돼 가지고 이제 개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전반적인 호재 오케이 인정.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 가치가 싼가? 분양가가 싸게 나왔나?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죠. 괜찮은 건 알겠는데 현재 가치가 조금 애매하네. 싸다라는 느낌은 없네. 상품성 측면에서 북향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앞쪽에 이제 민간임대 단지가 배치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타워형인 것도 그렇고 구조나 방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맞죠. 오케이, 이것도 인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오케이, 현재 가치에 대해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 리스크는 이 아파트 단지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느냐. 물론 서울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왔을 때는 모든 단지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 봤을 때 이 단지는 제가 봤을 때 최소 12억 정도의 가치는 갖고 있습니다. 더 보수적으로 보면 11억 5천. 현재 84의 분양가인 13억 5천에서 14억 수준. 그러니까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2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의 미래 가치를 좋게 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긍정 회로를 돌려본다면 이 단지의 리턴은 2억 정도입니다. 리스크도 2억, 리턴도 2억, 16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그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15억이고 그 아파트들보다 이 아파트가 어쨌든 서울원 아이파크가 28년식이기 때문에 연식도 훨씬 더 신축이고 그 전에 이제 갔었던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대장단지들이 이미 16억을 찍었기 때문에 16억까지는 저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리턴은 14억에 그냥 매수한다고 쳤을 때 대략 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리스크 2억, 리턴 2억입니다. 결국 논란이 있지만 적정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게 분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피를 주고 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단지들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보신다면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가 괜찮은 가격인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이래서 비교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단지들과 시세가 비슷해야 맞는 거고 입지 가치가 요렇게 순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입지 공부이고 부동산 공부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일단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25년 12월부터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가 투자 목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내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이 아마 2차 정도까지 되면은 전매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내가 투자금이 충분하다면 투자 목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나쁘냐? 28년 이후에 어차피 실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28년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들이 상당 부분 실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거주 목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물론 커뮤니티 시설이 다른 신축들에 비해 좀 떨어지고 이런 이슈들은 있지만 어쨌든 신축이고 주변에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실거주 목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이 28년까지 혹은 여러분들이 전매를 생각하고 계신 25년 12월 이후 26년 정도의 서울 부동산이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서울원 아이파크를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혹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25년에는 시장이 꺾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울원 아이파크가 마피가 떠가지고 나올 확률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됐다면 들고 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피를 주고 사서 실거주를 할 생각이라면 그 당시에 주변 시세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비교군들의 아파트가 현재 얼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원 아이파크 다른 유튜버들이 좀 다뤄드리지 않은 방향으로 제가 다뤄드려 봤습니다. 현재 가치가 어떻고 미래 가치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